신천지가 최근 해외 포교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교회가 한국에 조사를 들어오거나 해외 신천지 대책위원회가 생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NCMN이 2024년 통일을 여는 DMZ 155마일 기도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을 넘어 하나된 코리아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자는 염원을 담고 있는 행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지역구가 전문가를 초청해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최근 해외에서도 포교 공세를 펼치면서 관련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4만여 명의 신천지 교인이 퍼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외 교회에서 한국에 조사를 들어오거나 해외 신천지 대책위원회가 생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가 최근 해외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신천지 집회가 열렸는데 이만희 교주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지난 16일부터 신천지 행사 당일까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해문 뉴월 아웃! 이만희 아웃! 신천지 아웃! Siya po yung troublemaker ngayon ng Korea Hoa. Kaya mga kababayan, hanggat maaari po, Luzon, Visayas sa Mindanao, huwag po kayong maniwala dahil malaking gulo. 유럽에서도 포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천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독일인 시몬 가르트 씨. 독일 모자이크 교회 부목사라고 소속을 밝힌 가르트 씨는 최근 신천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immer wieder auch Menschen zu gewinnen. Sie sind in 3 Standorten vertreten, Berlin, Essen, Frankfurt und arbeiten von dort aus in das ganze Land hinein. Und tatsächlich sind mir mehrere Gemeinden und auch Familien persönlich bekannt. 가르트 씨는 신천지가 유럽에서 확산하는 이유로 비밀 포섭, 위장 포교를 꼽았습니다. 위장 포교란 정체를 숨기고 신도들을 세뇌하는 신천지의 대표적인 포교 방식인데 위장 포교 수법이 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포교를 할 때 이만희 교주는 선생님, 신천지 관계자는 교육장이라는 외국인에게 생소한 한글 표현으로 부르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지인들이 신천지의 정체와 이단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raktisch nie ein Shincheonji-Mitglied einfach nur den Namen von Limanhi ausspricht, sondern er wird immer nur mit seinen Titeln angesprochen. Er wird verheißener Überwinder genannt, neuer Johannes oder am häufigsten einfach Songsanim. Lauter koreanische Titel verwendet werden, um sich untereinander anzusprechen, aber auch um Manhili anzusprechen. 신천지 교회라는 명칭이 그들에게는 이단이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신 교회 중에 그런 명칭을 가진 교회가 있구나 이다 보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가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신천지 포교 활동이 심각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 등장한 한 팟캐스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기독교 방송이지만 바이블 백신 센터에 따르면 신천지가 새로 개설한 미혹 방송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센터 측은 이러한 공격적인 포교 방식이 미국 시카고에서만 신천지 교인 수를 2배 가까이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로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 포교 전략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이 꼽힙니다.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 2023년 12월 기준으로 7,200명 정도의 교세가 되어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신천지 신도가 약 4,000명,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48,000명, 그리고 아프리카는 7,100명. 이렇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대륙별로 다 신천지인들이 골고루 그렇게 퍼져 있고요. 또 성장세가 좀 가파르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신천지 교세가 확산하면서 실체를 알리고 대처하려는 노력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필리핀 목회자들이 필리핀 신천지 이단대책위원회를 마닐라와 아멜리스 지역에서 발족했습니다. 또 대책위원회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필리핀 이단 예방학교에 강사와 교육 자료를 지원하기로 연대했습니다.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는 다음 달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탈보 신학교에서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며 지난 2022년부터 기도 행진을 이어왔던 NCMN이 올해도 155마일을 걷는 기도 행진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11일간의 여정인데요.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들의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된 행진. 응원에 힘입어 일제히 출발합니다. 참가자들이 풀이 무성한 흙길을 따라 도착지에 다다릅니다. 매일 8시간 가까이 20km를 행진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얻습니다. 중보기도와 찬양을 정말 많이 하면서 걸었어요. 버디라는 조를 짜서 나의 옆에 정말 이제 같이 걷는 사람과 이렇게 오르막길을 걷거나 그럴 때 힘들면 옆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같이 걸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된 범국민운동단체 NCMN이 2024 통일을 여는 DMZ 155마일 기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염원하고자 마련된 기도 행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국내 11개 지부와 연결된 해외 각국 중 6개 나라 깃발을 선정해 매일 행진 시작을 알리며 출발합니다. 올해는 통일을 넘어서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신 마음을 따라서 통일 이후에 더 세계를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좀 기대함으로 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 평화전망대를 시작으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DMZ 구간 총 250km 거리를 주일을 제외한 11일간 행진합니다. 이번 여정엔 국내 11개 지부와 600여 명의 참가자를 비롯해 온라인 중보기도자 400여 명까지 총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300여 명 늘었습니다. NCMN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넘어 열방을 섬기는 그날까지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통해서 온 땅끝까지 우리를 써주기를 바라보는 것 내가 할 것이고 통일되면은 이 땅이 온 열방 섬길 때까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걷기 운동을 할 것이에요.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NCMN의 기도 행진. 그 발걸음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으십시다. 믿음으로 걷고 또 기도하면서 걸으십시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지역구가 전문가를 초대해 마약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강연자가 무대 위에서 굳은 표정으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며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판도라의 상자, 마약 아웃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에게 듣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클래스 현장입니다. 동작구 박일하 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약을 예방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 자본의 차이라고 합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이러한 신뢰 자본이 주축으로 된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강의 또 마약 예방 감찰 이런 활동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에서는 을지대학교 중독자율복지학과 조성남 교수가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발표하면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학부모 선생님들이 진짜 중독이 보통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병이구나. 주변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이런 질환이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걸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강연자로 나서 마약은 어떻게 일상을 집어삼켰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는 지난해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최근 마약 예방 치유운동단체 은구를 설립해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치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 바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탄에게 점령당한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여기는 당연히 교회가 나서야 하고요. 한 교회 한 교회가 이런 마약 치유 공동체를 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약.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예방과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CTS 뉴스 이한식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1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20회 2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사랑과 평화의 교회 김영복 목사의 사회로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의 기도, 미목 이동규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 원로의 지혜를 듣는다를 주제로 발제한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 상황 인식, 목회에서 극복할 점, 은퇴 준비와 은퇴 후 할 일 등을 고민하고 준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목사는 아픈 성도들 신방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5분밖에 기도해주지 못하고 장례에서 유가족들을 더 많은 시간 위로해주지 못해 부끄럽다며 한 영혼 한 영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은혜광성교회 박재신 목사의 논찬, 미목 이상대 이사장의 총평과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1000회를 맞아 특집 공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700여 명의 청취자들의 환호와 박수로 시작한 이날 생방송은 김장환 목사, 최희심 아나운서의 진행, 방송인 김원희 집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이 출연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어 청취자와 즉석에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전 세계 23개국에서 온 세계 극동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국내 최고령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지난 2005년 1월 첫 방송을 시작해 19년 동안 소통해오며 극동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1000번, 사실 20년이라는 세월인데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전직 대통령서부터 정말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즐거울 때 그 사람도 즐거움이 있었고 그래서 뭐 매주 1시간씩 대담을 하는데 정말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소망교회가 류영모 목사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동화, 류영모의 리질리언스 출판 감사 예식과 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북 콘서트에 앞서 열린 출판 감사 예식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정훈 명예총장이 충직한 목사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류영모 목사를 비롯해 책의 저자인 서울장신대학교 황해국 총장과 안명숙, 조영진 교수가 참여해 북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류영모의 리질리언스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을 지낸 류영모 목사의 심리전기로 심리적 관점에서 본 류영모의 삶과 류영모의 심리적 삶에 대한 목회 신학적 성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요셉 국제학교가 기독교사 양성과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업무 협약을 통해 기독교사 양성과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관련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인적 정보 교류는 물론 방송을 통한 홍보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요셉 국제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잘 공유하고 CTS 또한 도움이 될 부분을 잘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셉 국제학교 윤광열 이사장도 CTS와 함께 협력하며 앞으로도 기독 대안학교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와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CCC는 치유 상담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간사들에게 대학교의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대학교는 CCC 간사가 학위 과정에 입학할 경우 간사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장학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체험홈 헬렌켈러 홈을 개소했습니다. 헬렌켈러 홈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의사소통 훈련과 지역사회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성취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다음 달 29일에 열리는 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클린 선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인호동교회 류승동 목사를 비롯해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들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제29회 한신상 수상자로 거제도 애광원 김인순 원장을 선정했습니다. 김 원장은 1952년 애광영화원 창설을 시작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애빈 등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성자로 선정됐습니다. 제29회 한신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한신대학교 개교 84주년 기념 예식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의 한 교회가 지역 맞춤형 행사로 아주 특별한 일일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란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 그 축제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콤매콤한 떡볶이, 노릇노릇한 떡꼬치, 불판에서 구워지는 큐브 스테이크까지 다양한 먹거리로 활기찬 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대구 범호교회 앞마당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저런 마술쇼도 하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 느낀 것 같아요. 야시장을 해서 아기랑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구 범호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회 문턱을 낮추는 사역의 일환으로 범호숲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소통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야시장을 준비했고, 세 번째는 이제 퀴즈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마지막 가을에는 이제 바자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야시장은 스테이크와 닭꼬치, 각종 디저트 등 3가지 먹거리를 단돈 5,000원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대구 범호교회가 준비한 1,500인분이 조기 소진돼 추가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마련한 특설 무대에서 연주회와 마술 공연이 펼쳐졌고 교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가 지역민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교회가 자신들 주변에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걷는 범호교회의 사역이 대구 범호동 마을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제11기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 입학식이 16일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학교장 이건호 목사는 설교에서 시니어 성도가 할 일은 평생 경험한 아름다운 은혜를 선교하며 사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는 총무국장 김동찬 장로의 진행으로 시니어 한국 대표 이종훈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의 후반전 삶과 선교란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작년 수료자 108명을 배출한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는 올해 총 125명이 학교에 등록해 역대 최대 수료자를 경신할 예정입니다. 선교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를 높이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해서 남은 인생 삼보작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아산지부는 대한민국 국민동행 아산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동행 아산위원장 김원진 목사는 정부의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보살피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민관이 협력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나눔과 기쁨 이사장 나영수 목사의 격려사와 김종기 준비위원장의 내빈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한민국 국민동행은 전국 19개 지역 동행센터를 중심으로 동행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봄봄봄 콘서트가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문화 콘서트는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추첨, 그리고 성악가들의 무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는 원주 시민이 음악으로 하나됨을 누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문화 콘서트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콘서트에선 안세권 테너를 중심으로 팬텀 프렌즈가 지금 이 순간, 내순 도르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친숙한 멜로디의 성악 무대를 펼쳤습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교회 앞마당에서 18일 2024 이웃돕기 사랑의 봄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성교회는 이날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재활용품 등 70여 가지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지역 인사의 축하 가운데 경품 추첨식이 진행됐고 충성교회 한지훈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편 매년 봄과 가을에 바자회를 열어온 충성교회는 바자회 수익금을 지역의 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충청노회가 제80회 정기노회를 진천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노회장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함으로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각 부서와 위원회 보고, 시찰 조정과 규칙 개정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총회 총대 선거와 목사 안수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2029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55.2%를 기록했고 올해 56.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9년에는 59.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는 전 세계 88개 나라에서 선거를 치르는 만큼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가 수는 2022년보다 2.3% 감소한 99만 9천 가구로 1984년 2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 지 39년 만에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농가 인구도 2022년과 비교해 3.7% 감소했고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농촌 소멸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에 걸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1,432건을 최종 가결하면서 현재까지 총 15,433건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도 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담금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신고의 편의성을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에게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제재 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12년 전 30억 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1년 5월쯤 국내 한 건설사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다시 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경찰은 쿠웨이트,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이 남성을 검거하고 강제 송환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종합 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 독서량은 36권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 독서량은 3.9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인들이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24.4%로 가장 많았고 책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TV, 게임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에 승강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1역사 1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5개역 25개소에 시범 설치한 자동안전 발판을 내년까지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내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맞춤형 통합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울 동행맵을 통한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